학교 폭력과 학업 스트레스. 올해 들어서도 벌써 몇 명의 학생들이 생명을 포기했습니까? 무섭고 삭막하고 답답한 학교. 그런 학교는 더 이상 다닐 수 없다. 차라리 우리가 학교를 만들겠다며 나선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만났습니다. 경북 영주 중학생 자살 사건.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해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또 한 명의 중학생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수에는 학교에서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고 끌려다니는 방법을 배웠다며 지난 2월 29일 고등학생 한 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광장에 모인 학생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장 죽음의 입시 경쟁 교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학생들이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희망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학생이 주인인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힌 이들은 학교에 자퇴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만들기 시작한 지 2달. 이들이 만들고 있는 학교는 어떤 곳일까요? 서울 도심의 한 사무실. 개교를 앞둔 학생들이 모여 조촐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우리는 개인에게 부여된 재능과 능력을 최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식입니다. 약속합니까?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을 세우고 약속을 확실히 지키는 형태로 생활에 대한 규칙은 그렇게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험도 성적도 선생님도 없는 학교. 학생들 스스로가 만든 희망의 우리 학교가 앞으로 나흘 뒤면 문을 엽니다. 입학생은 모두 15명. 이들 가운데 13명은 고등학교를 다니다 자퇴를 했고 나머지 2명은 중학교에 다닐 나이의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것은 1인 시위를 맨 처음 시작한 18살의 최훈민 군. 희망의 우리 학교는 훈민이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학교를 바꾸는데 쏟는 힘을 학교를 만드는데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재밌고 과정도 재밌고 즐겁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확실히 만들 수 있겠다. 훈민이의 1인 시위는 학생들 사이에 핫 이슈로 떠올랐고 주변의 학생들이 모이면서 직접 학교를 만들겠다는 훈민이의 꿈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될 것 같다. 그래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1인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런 1인 시위를 하는구나 하고 알고 있었는데 이틀 후쯤인가 1인 시위 하는 게 어떻게 됐지? 하고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희망의 우리 학교를 이제 세우려고 한다 이런 걸 알게 돼가지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훈민이의 학교 만들기에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했을까요? 그 뒤에는 입시 위주의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우리 교육의 암울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만 하는 거 그런 것도 싫었고 그리고 제 꿈과 관련 있는 공부가 아니라 좀 억지로 하는 공부 그런 것도 싫었고 제가 자퇴하기 전까지 그날도 짝지가 진지하게 자살하고 싶다고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계속 입시교육 받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이 아예 짜여진 틀을 짜줬어요. 그 안에서 살아라고 꿈까지 정해주고 니는 뭐 이 대학교를 가서 뭐 어떻게 해서 이걸 대라 이거 대라 이거까지 다 짜놓으니까 친구는 친구 그 틀 속에서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에 자퇴서를 내기까지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던 윤재군은 부모님께 편지로 자신의 뜻을 알렸습니다. 아이가 조금 말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학업적인 어떤 스트레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툭 던지면서 윤재한테 고민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을 두고 있다가 편지를 굉장히 좀 힘들었겠어요. 결정할 때. 네.
학교에 있을 때 뭔가 의미랄까? 삶의 의미랄까?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았다 생각했어요. 왜? 그냥 뭔가 그런 삶의 의미를 그런 생각할 시간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학교를 그만둔 윤재군의 요즘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만족스럽습니다. 가방 들고 가서 공부하고 짐 빼고 집에 와서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이게 전부였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학교 거기 이제 간다고 했을 때부터는 책임감이 더 많이 생기고요.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 복잡했던 게 지금은 없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열심히 재밌게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만족감 느끼면서. 학생들이 만든 희망의 우리 학교 기육안입니다. 학생이 주인이며 배우고 싶은 것을 더불어 배우는 곳. 첫째로 이 학교에는 선생님, 정확한 의미에서 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없습니다. 다양한 선생님이나 멘토분들 존재하죠. 그렇게 저희 학생과 선생님들, 멘토와 멘티가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이제 역할은 존재하겠지만 일방적으로 1교시에는 구호 선생님이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칠판을 적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선생님들은 없다는 거죠. 이곳 학생들에게 각인된 선생님의 모습은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습니다. A였습니다. 근데 3학년 되니까 선생님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뭐 수시, 정시, 입학사정관 이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대학을 가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다. 4년제 이상 가면 너네 전문직이 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받았고 선생님하고 마찰도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 구별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다 평등하잖아요. 이 학교는요. 선생님이 없다. 학생이 선생이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과 제자의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멘토와 멘티의 수평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이 학교에서 생각하는 법과 창작 예술을 함께할 멘토는 대학생과 공동체 예술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진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생각이 깊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한번 재고를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를 늘려보는 것.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예술적인 행위들인데 그걸 이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세상을 배워가는 방법들을 스스로 깨우칠 것 같아요. 둘째로 이 학교에서 배울 것들도 학생들이 스스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과목들은 인문학과 심리학, 고궁탐방, 역사, 제과제빵, 영어, 과학들입니다. 물론 과목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는 학생들과 멘토들이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어떻게 수업의 질을 유지하고 심화 과정을 거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인터넷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방향성이라던가 먼저 해야 할래, 그다음에 나중에 해야 할래, 그런 기초 작업을 좀 다져줬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지금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교육 활동을 하는 장이 세라 캠퍼스가 되기 때문에 세라 캠퍼스를 사용하는 방법, 그 정도로 지금 안내를 해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되도록 많은 전문가들을 초빙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게 정말 하고 싶은 거냐는 얘기예요. 정말 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해지거든요. 평소 청소년 멘토 활동을 자주 하는 금융인 신은철 씨도 이 학교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할 때 옆에서 멘토가 되어주고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그런 지식 전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이제 느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들이 정한 커리큘럼을 보면 그러다가 대학은 어떻게 가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들에게 대학은 필수가 아닌 선택일 뿐입니다.
대학교를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저는 가겠죠. 근데 그거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선생님들은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고, 그럼 학생들은 목표가 대학까지예요. 그럼 그 대학을 들어가서 그 이후에 어떤 걸 할 건지, 그러면 다시 그런 허탈함 같은 것도 느끼고 친구들이 목표를 잃고 방황하게 되고. 윤서가 들어서자마자 사무실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윤서가 입학금을 챙겨왔는데 빳빳한 1,000원짜리로 100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 10만 원. 학교가 곧 문을 열면 이런저런 지출이 생길 텐데 학생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참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학비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배움을 하는 데 있어서 배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활동비를 일단 자유롭게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학교의 입학금은 10만 원, 매달 내는 배움 활동비는 20만 원 이상입니다. 이 같은 액수도 학생들이 회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 정확한 셈이 나올 것입니다. 이들의 소식을 듣고 매달 후원금을 보내기로 한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매달 보내주는 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가 혼자 걸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썩 즐겁지는 않은 표정.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이 전체 학생회의에서 결정된 벌칙이기 때문입니다. 정무실장님이 청소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했다고. 그래서 지금 벌칙 받고 있어요. 자기 원래 역할을 다 이행하지 못했을 때 다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는 거죠. 다시 벌칙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배움터인 교실 2개와 사무실 하나. 희망의 우리 학교 건물은 조계사에서 내준 것입니다. 와서 뭐 당돌하게도 공간을 배려해달라. 예. 그리고 우리들의 멘토가 되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또 사정을 쭉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당당한 모습이나 또 학교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이유들이 분명하고 또 설득력이 있어요. 임대료는 일주일에 건물 청소 1번.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에 2동의 건물을 쓸고 닦아야 합니다. 대청소를 깨끗이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 하나씩 인센티브를 주마. 그 대신 청소를 안 했을 때는 대신 인센티브가 없고 하나씩 지원을 빼겠다 이제. 희망의 우리 학교를 돕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계사 앞마당에서 화가들이 사람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보시금으로 받는 그림값은 우리 학교의 기금으로 쓰입니다. 그 취지에 공감을 해서 아이들이 모여있는 장소, 이 장소를 알게 돼서 저희가 재능기부 뭐 도울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토요일 정도라도 재능기부를 해서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어린이날 학생들은 서울 시내 아파트 놀이공원에서 청소년 카페를 열었습니다. 희망의 우리 학교는 이미 이곳저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마다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렇게 마련된 것입니다. 신문 기사 보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저희는 애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자기 뜻을 좀 사람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데 주민들이 많이 오니까 알리라고. 학교에 칠판과 책상이 도착했습니다. 이것들 역시 후원자가 보내준 것입니다. 필기 내용도 지우지 않은 헌 칠판이지만 우리 학교 1호 칠판이 될 것입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대요. 그렇잖아요.
근데 배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전함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는 걸 추구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안전하기 위해서 항구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으로 나가야겠다. 깨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만약에 깨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시작할 의사가 있고 분명히 그런 의사를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저는 끝까지 가고 싶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대표 정신을 밀고 나가야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야죠. 답답한 기존의 학교를 탈출해 아예 자신들이 학교를 만들어버린 학생들. 이들의 시도가 성공적일지 아니면 실패작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했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행복합니다.